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과 함께 이제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백신 생산 공급 부분인데요. 이제 백신 임상이 긴급 임상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 공급 초기에는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백신 수요를 단기간에 이제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개발 이후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그 인도의 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참고로 세럼 인스티튜트는 1966년에 이제 설립되어서 대량 백신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저가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성장하는 이제 기업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백신 개발을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삼성은 잠시만요. 삼성은 그 바이오테크가 지금 하고 있죠. 삼성은.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럼 CMO까지. CMO 이제 백신 생산을 볼게요. 백신 생산을 이제 짚어보면은 백신 운송. 다른 의약품 대비해서 운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이제 되게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백신은 생산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접종되기까지 적정 보관 온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상에 이제 적정 보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유통 방안을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백신은 상온에서 유통이 가능한 그 의약품에 비교해서 공급의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 제제 백신은 일반적으로 전체 운송 구간에서 그 2도에서 8도씨를 평균 5도씨를 이제 유지하고요. 약독화 백신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노출이 되면 백신 역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제조 방법 및 작용 기전에 따라서 보관 온도 및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물학 제제 등 출하 증명서를 작성해서 전체 유통 단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가 그 제조합 단백질 백신 후물질 삼성이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그 미 바이오텍 노바백스의 MVX COV2373이 이제 코비드19 그 단백질을 제조합 생산해서 곤충 세포에서 발현시킨 후에 나노 입자로 이제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MVX COV2373이 그 노바백스의 그 면역 증강제 매트릭스 M을 이용해서 항체 형성 능력을 이제 높인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는 최근 이상을 좀 마무리하고요. 영국에서 지원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후물질 임상 3상을 개시하고요. 10월에는 미국에서 3만 명 대상으로 별도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바백스는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후 파이프라인 MVX COV2373 생산 CDMO 계약을 또 8월 13일경에 체결을 했죠. 그래서 SK케미칼과 관련 있는 게 지금 관련이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노바백스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산을 할 때 CMO가 있고 CDMO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가 그 제조합 단백질 백신 후물질 매트릭스 M 3상 이제 진입을 보면은 이제 노바백스라는 회사는 이제 1987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 백신 개발 업체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시가총액은 68억 달러 규모 정도 이제 됩니다. 네. 그리고 노바백스 주가가 올해 1월에 이제 8달러 수준에서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본사에 백신 개발 역량이 이제 부각되면서 8월 달에는 17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주가는 110달러 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에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 매트릭스 M을 그 스웨덴 사로부터 확보하고 백신 전문 업체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8,900만 달러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이죠. 그래서 현재 매트릭스 M 어주벤트 플랫폼을 활용해서 5개의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그 제조한 단백질 백신 후보물질 매트릭스 M을 이제 보면은 이 MVX COV2373은요 그 코비드19 단백질 제조합 생산에서 곤충 세포에서 발현을 시킨 후에 나노 입자 형태로 제조하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 MVX COV2373은 노바백스의 면역 증강제 매트릭스 M을 이용해서 이게 그 노바백스의 제가 플랫폼이라고 했죠. 면역 증강 플랫폼.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항체 형성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MVX COV2373은 임상 일상은 이제 건강한 환자 131명을 대상으로 그 면역 증강제 매트릭스 M 투여군과 비투여군으로 나누어서 호주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시험 연령군은 18세에서 59세 건강한 성인, 임상 이상은 18세에서 18살 1,500명을 대상으로 호주와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일상 발표 결과에 따르면 131명 실험군 모두 중화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항체 농도 또한 코비드19 감염 후에 그 회복 환자에서 확인된 것보다 유의미하게 이제 높은 것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 기업으로 SK 케미칼의 이제 자회사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다음 노바백스와 되게 관련성이 있다고 했죠.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인 백신 공급 단계에서 CMO 역할이 되게 부과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IPO 상장을 위해서 NH투자증권 대표 주관사로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그 실적 기반으로 성장을 위한 조건을 충분히 이제 갖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핵심 사업인 이제 백신 개발 제조 사업하고 CDMO 사업 그리고 코로나 백신 생산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감안한 이 IPO 예상 이제 시가총액은 3조 원 내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SK 그룹사인 SK 바이오팜의 상장 사례를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지금 상장 주식인 SK 케미칼이 그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노바백스하고 그 CDMO 계약을 8월 13일에 체결을 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그 노바백스는 최근 이상은 이제 마무리하고 영국에서 지원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물질 임상 3상을 개시하고 10월에는 미국에서 3만 명 대상으로 별도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관련해서 봐야 될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 노바백스가 다 이제 빌 게이츠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바백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연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백신 개발 생산 회사로는 론자가 글로벌 최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는 중간에 빌 게이츠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7월 21일에 그 성남 판교에 위치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센터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 제너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생산에 대한 협력 의향서 LOI를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안동 L하우스 백신 센터를 활용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AZD1222 백신에 대한 CMO 생산을 담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AZD1222의 품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생산
생산 규모 및 공급 단가는 향후 양자 간 협의로 이제 결정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5월 2일에 그 SK케미칼로부터 물적 분할이 돼서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백신의약품 전문개발 업체예요. 그래서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98.04%를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이 1987년 생명과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후 중소형 제약사를 인수하면서 제약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그 이후 백신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백신 시장에 안착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2012년에 경북 안동시에 자리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내 첨단 백신 공장 L하우스를 완공을 했고요. 이후 생산 사업의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생산 캐파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억 3,888만 도즈까지 증가했고요. 2019년 기준으로 실제 생산량은 600만 도주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동 L하우스 그 백신 센터의 여유 생산 캐파는 기존에 생산하는 대표 백신 의약품의 생산 확대 및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이후 생산 물량 대응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해외 파트너사와 백신 공동 개발 및 생산 협력을 해왔고요. CDMO 사업도 전략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 향후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성공을 하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략적 파트너로 생산을 담당하게 되면 해외 매출 비중은 급격하게 이제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은 치료제보다는 이제 백신인 거죠. 인류가 감염증을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정복해 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의 일인데요. 그 중세 시대 유럽에서는 감염증을 과학적 관점보다는 종교적 관점에서 좀 다뤄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백신은 우드를 이용한 뭐 천연두 예방이었고요. 이후에 콜레라,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증이 백신을 통해서 관리가 됐고요. 백신 개발 이후 관련된 질병 환자의 수는 매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BCG, 각종 감염, 홍역, 수도,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의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이 감염증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개발했던 백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감염증 정복의 역사는 백신의 역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제로 물론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백신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결국 이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거는 치료제보다는 이제 백신인데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의 한계점은 이제 명확하고요. 또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감염 환자의 회복 기간을 뭐 30% 이상 30% 이상 뭐 단축시키는 것으로 이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1,063명의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를 투약한 결과 일반 치료를 받은 환자분은 퇴원까지 15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투약 환자분은 11일 만에 뭐 퇴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렘데시비르는 일부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감염증의 확산을 막거나 궁극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감염증 정복의 역사는 이제 백신의 역사와 같이 하는데요. 기존의 뭐 글로벌 교역 시스템이 기존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고 집단 면역 또는 인류 개체별로 감염과 항체 형성이 자연적으로 진행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 예방의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후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의학, 사전에 예방하는 거. 이 진행되는 백신 개발은 건강한 일반인 전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산업 전망을 해보면
백신 개발 시장은 이제 수세 승자가 시장 독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행 중인 임상은 38건, 그리고 비임상은 149건으로 이제 총 187건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임상 진행 건 중에서 모더나의 mRNA-1273,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의 AZT1222, 그다음 피츠하고 바이오엔테크가 같이 하고 있는 BNT162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은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노바백스의 MVX CoV2373은 코비드19 그 단백질 제조와 생산 방식으로 면역 증강제, 그 노바백스의 2013년에 개발된 매트릭스 M이라는 어떤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항체 형성 능력을 높인 백신을 임상 3상에 이제 진입을 시키고 있고요. 노바백스는 최근 2상을 마무리하고 영국에서 그 자원자 1만 명 대상으로 백신 후보일지 임상 3상을 개시하고 10월에는 미국에서 3만 명 대상으로 별도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4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또 긴급 승인은 소수의 백신 후보 물질에만 부여될 것으로 보여요. 그 임상 단계가 가장 빠르고 효능 및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 후보 물질부터 긴급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백신 후보 물질 두세 개가 승인된 이후 자체 생산 설비 및 또 CMO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시장에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승인된 백신의 대량 생산이 진행된 이후에는 진행되는 품목 승인은 기존의 정상 승인 프로세스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인체 투약 의약품은 중장기 추적 기간을 두고요.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면 품목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승인 프로세스가 모든 임상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승인을 받는 소수의 백신이 이제 시장을 독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은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이제 기초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기운이 너무 없네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백신에 대해서 조금 좀 스터디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